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 행복교과서 43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기 2편.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보자. 팔과 다리가 없다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고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이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지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드럼을 연주하고 컴퓨터를 하며 심지어 수영도 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은 팔과 다리는 없지만 매우 행복하다고 강의한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그는 어떻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비결 역시 감사이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아이들의 놀림으로 인해 우울했던 저희 어린 시절에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온종일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네게는 무엇이 있지? 하느님이 네게 무엇을 주셨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닉, 너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푸르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귀한 우정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좋은 친구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뭐뭐 했더라면 이란 생각은 그만하세요. 대신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저는 지금 이 작은 발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 중에서 읽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팔과 다리는 없지만 아름다운 눈이 있고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 그리고 아주 작은 발이 있어서 감사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떠올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조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자, 감사를 연습해 보자. 감사한 것을 세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면 행복해진다는 심리학 연구들이 있다. 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감사하다고 느끼는 일을 5가지씩 적도록 했다. 다른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5가지 불만스러운 일을, 나머지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중 5가지를 적게 했다. 그 결과 감사한 것을 적은 학생은 불만스러운 일과 중요한 일을 쓴 학생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다. 또한 두통이나 기침, 메스꺼림과 같은 아픈 증상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운동을 더 많이 했으며 심지어 친구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의 효과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일주일 내에 감사 편지를 전달하도록 했다. 그 고마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쓰도록 했다. 편지를 완성한 사람은 편지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실험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감사 편지를 쓴 사람도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했다. 두 사람 모두 잊지 못할 행복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감사 편지의 효력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되었다.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혼자서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씩 8주간 감사 편지를 쓰기만 하고 전달은 안 한 사람들도 더 행복해졌고 9개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는 것이나 감사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감은 올라간다.
철학자 키케로는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덕목 중 으뜸으로 감사를 선택했다.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감사하기를 연습하자. 이는 행복의 잔고를 올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욕심을 내서 감사할 내용 100가지 적어보기와 같이 감사해야 할 개수를 늘리려고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일기를 처음 쓸 때는 많이 쓰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떠오르는 내용을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주변에서부터 찾아보자. 감사의 대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어색할 수 있다. 어색함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감사의 이유를 적어보자. 늘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상적인 것도 좋다. 부모님과 친구가 해준 고마운 일을 적을 수도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자. 자,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해 봅시다. 평소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사람, 이런 부분이 고맙다고 말로 표현은 했지만 다시금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느꼈던 상황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사의 말을 적어보면 아마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지금 감사의 선물 상자를 한번 꾸려보세요. 생각 넓히기. 대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희아 씨는 두 딸을 둔 행복한 엄마이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온 길이 지금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지금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삶은 출발부터 불행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얼굴 한쪽에 붉은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때문인지 그녀는 부모에게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성장했다. 남들의 눈에 띄는 얼굴 때문에 학교에서 심한 차별과 따돌림도 당했다. 심지어 그녀를 후원해 주던 사람마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후원을 중단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두고 아이들에게 그리라고 하셨어요. 반 친구들이 절 그렸는데 수십 장의 그림 속에 그려진 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남들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건 지금의 남편이다. 당시 그녀는 짙은 화장으로 얼굴에 붉은 모반을 애써 감추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화장 안 한 그녀의 얼굴을 본 남편이 그녀의 외모보다 내면을 보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 심지어 그녀가 뜻하지 않은 얼굴암에 걸려 얼굴 한쪽 뼈를 다 깎아내 얼굴이 심하게 변형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 곁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녀를 일으켜 세운 힘은 남편의 사랑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가 발견한 감사하기의 힘이었다. 김희아 씨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할 이유를 애써 찾아야만 했다고 고백한다. 김희아 씨에게 감사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긴 생애를 살아갈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세상을 일찍 배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했고 남들과 다른 얼굴 덕분에 보육원에 취직이 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저 얼굴이었다면 나는 차라리 죽었겠다 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이겨낼 힘이 당신들에게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있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희아 씨는 자신을 낳아준 그렇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에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한다. 두 딸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감사를 정작 자신은 그 부모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감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생명을 안겨준 행복의 원천이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어떠한 감사거리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는 존재한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자신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자.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별의 따스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일기, 감사노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